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리뷰 시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게으름 피우던 겨울잠에서 좀 깨어나려고 여러분과 다시 이제 만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류현진 선수의 KBO 리그 복귀 소식이 들려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2일 오전에 한화이글스에서 드디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매물투수 류현진과 8년 170억에 계약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30대 후반에 이런 엄청난 KBO 리그 사상 최고액의 계약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또 계약을 순조롭게 마친다면 만 44세까지 뛰게 된다는 이 또한 신기록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계약인 건 분명한데, 또 류현진이란 선수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류현진 선수의 미국 진출과 한국 복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제 오래전에 두 가지 예언,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3년 전으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뒀던 그 시즌이죠. 그러니까 2012년 시즌 초반인데, 중계를 마치고 대전에서 당시 이글스 단장님과 또 류현진 선수의 아버님, 이렇게 셋이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볍게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꺼냈죠. 류현진 선수를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장담한 게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인지업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오래 취재하면서 류현진 정도의 그런 체인지업은 사실 미국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다. 특히 공격적인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득실되는 그 판에서 체인지업은 분명히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제가 단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경기 운영인과 또 제구력,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이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두 분의 반응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한 분은 분명히 좋아하셨을 테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이 왜 이러시나 곤란하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좋게 그 자리는 끝났던 것 같고요. 물론 그 당시 저는 류현진 선수가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해 14승을 거둘 정도까지는 솔직히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내심 저 정도 급의 투수라면 메이저리그에 당장 가도 10승 도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는 첫 두 시즌 만에 각각 14승, 28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그해 말이죠. 류현진 선수의 미국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다저스행이 확정이 되고 나서 MBC에서 한 프로에 이제 제가 출연을 밤에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관련 얘기들을 패널들과 쭉 나누다가 진행자가 과연 류현진 선수가 박찬호의 아시아 투수 최다승 124승을 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패널 중에 저는 유일하게 아마 힘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류현진 선수가 26세였으니까요. 그 투수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면 내심 신기록도 점쳤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속으로 조금 걱정된 것이 류현진 선수 혹은 어떤 투수든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선수의 내구성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어려서 한번 수술한 경력도 있었고, 또한 한 시즌에 162경기 장거리 레이스인데다가 5일마다 또 등판해야 되는 로테이션, 그리고 한 시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정말 장거리 원정 일정 등 이런 걸 소화하면서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제가 10년 넘게 같이 다니면서 이제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내구성 또 부상 위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피칭 능력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하지만 부상 등의 변수가 있어서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국 류현진 선수는 4번이나 14승 시즌을 보내는 정말 대단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보냈지만, 또 어깨와 팔꿈치의 대수술을 2번이나 거치면서 나머지 6시즌에는 22승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2015년은 재활로 통째로 쉬었고 2016년에도 1패만 기록을 했으니까 두 시즌은 거의 재활 수술 등으로 건너뛴 셈이 됐죠.
그럼에도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78승 48패 평균 자책점이 3.27이라는 정말 빼어난 기록을 남기고 이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친정팀 한화 이글스에서 야구생의 마지막을 쏟아붓기 위해 돌아오게 됐습니다. 올겨울 스토브리그 초반에 류현진 선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신문 방송 등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메이저리그 잔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치면서도 전제 조건이 있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MLB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선수죠. ERA 타이틀도 있었고 올스타, 사이영상 2위, 한 팀의 에이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지금까지 총 벌어들인 연봉만 해도 1억 3,389만 8천 달러입니다. 오늘 환율로 대략 보니까 1,785억 원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액수를 연봉으로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대우에 어떤 계약 조건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솔직히 단연 계약 제시는 좀 힘들 걸로 봤고, 그렇지만 설마 뭐 마이너리그 스플릿 계약이나 캠프 초청 이런 제안은 당연히 나오지도 않을 거고 나와도 절대 받을 리 없겠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연봉을 형편없이 깎으려 든다거나 혹은 옵션만 잔뜩 끼워 넣은 그런 조건, 그런 계약서도 역시 류현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류현진 선수에게는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고 또 함께 뒤에 돌아갈 수 있는 한화 이글스라는 그 친정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서 밀릴 이유는 없었죠. 결국 샌디에고를 포함해서 몇몇 팀이 류현진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오퍼를 내기도 했지만 역시 내부적으로 충족할 만한 그런 조건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류현진 선수가 투수로서의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곧 만 37세가 되는 데다가 큰 수술을 2번이나 거친 베테랑 기교파 투수, 이런 여러 점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마도 보험용 4호 선발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그건 큰 오판입니다. 아직 한두 시즌 정도는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로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저완 투수인데 말이죠. 뭐 하지만 덕분에 어쨌든 한화 이글스 팬들 또 KBO 리그 팬들은 류현진의 모습을 1, 2년 더 빨리 KBO 리그에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13년 만에 돌아오는 류현진 선수는 우리의 기대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팔꿈치 수술에서 돌아온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에서 11경기 선발 등판해서 3승 3패, ERA가 3.46을 기록을 했습니다. 52이닝을 던졌으니까 경기당 5이닝 정도인데 감독이 좀 빠르게 교체한 면도 있었죠. 작년 기록만 놓고 볼 때 9이닝당 볼넷은 2.42개로 여전히 좋았고요. 삼진은 6.58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워낙 삼진 투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땅볼 비율은 45.6%로 훌륭했고 9이닝당 홈런이 1.56개로 약간 많은 편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가장 좋았던 2014 시즌 같은 경우는 9이닝당 홈런이 0.47개에 불과했고요. 메이저리그 통산 9이닝당 피홈런은 0.99개였으니까 작년에 좀 높아지긴 했죠. 그렇지만 이런 수치는 KBO로 돌아온다면 다시 1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물음표는 과연 류현진의 9위로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요. 작년 류현진은 토론토에서 4가지 구종을 비교적 고르게 구사하면서 타자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Fangraphs.com에 의하면 포심을 41.3%를 구사를 했는데요. 평균 구속이 143km였습니다. 체인지업이 22.8%였는데 평균 126km로 포심과는 약 17km 정도 차이가 났고요. 또 18.8%를 구사한 커터가 140km, 상당히 빠른 편이고, 그리고 17.1%였던 커브는 111km, 포심과 구속 차이가 무려 32km가 납니다. 이 중에 포심 페스티벌, 물론 류현진의 커리어에서 볼 때 시즌별로 볼 때 가장 구속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KBO 리그로 기준으로 보면 딱 평균 정도 되는 구속이 143km였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술을 한 두 번째 해가 되는 올 시즌 구속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궤적에 또 구속 차이가 많은 구종의 조합은 당연히 투수로서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위나 구속이나 구종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당연히 KBO 리그 정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타자들을 압도하는 정신력, 또 무엇보다도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제 더욱 노련해진 경기 운영, 뭐 워낙 타고난 야구 IQ 등까지 보면 류현진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에서 볼 때는 경기 외적인 기여도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 이글스에 좋은 연관들이 많죠. 문동주를 비롯해서 이 젊은 투수들이 천군만마의 지원군이자 선배이자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얻는 셈이 됩니다. 로테이션을 꾸준히 선봉해서 이끈다는 것만으로도 후배들로서는 긴 시즌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그저 곁에서 그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것이 많을 테고, 또 등판하는 경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타자를 상대하고 경기를 끌어가느냐를 보는 것, 그런 승부를 배울 수가 있을 테고, 또 구종에 대한 조언 내지는 가르침, 배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좋은 투수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이라는 뛰어난 투수 한 명의 가세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까지 본다면 하나이글스는 다가오는 2024 시즌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원호 감독을 비롯해서 구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텐데, 역시 부상 전력, 나이에 따른 과부하의 관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필요하고요. 류현진 선수가 팔꿈치 수술 후 2년 차이기 때문에 강해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복귀로 인해서 의욕이 넘쳐서 만약에 과욕을 부리게 된다면 그건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테고요. 워낙 영리한 선수라 자기가 잘 알아서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간 부상과 수술 등으로 총 던진 이닝이 82이닝이 조금 안 되거든요. 또 올겨울에도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제 개인 훈련을 혼자 워낙 훈련하는 데도 익숙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볼 때 남은 캠프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죠. 류현진 선수가 25일 오키나와로 들어와서 2차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면 현재 컨디션이나 어깨나 팔의 상태 등이 드러날 텐데, 시즌 동안 총 이닝, 등판 간격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단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 투수를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계약을 8년이나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류현진 선수가 오는 3월 23일 개막전 라운드에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또 류현진과 인연이 상당히 깊은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와의 빅매치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류현진 선수의 복귀로 2024 시즌 KBO 리그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도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액인 170억 원 계약에 대해서 설랑설레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들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12년 전, 13년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떠났을 때 당시 하나이글스가 받은 포스팅비가 2,573만 7,737달러 33센트였습니다.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340억 원이 조금 넘더군요. 모처럼 여러분과 함께한 야야리, 오늘은 류현진 선수의 복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각 팀별 전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야야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가끔 그야말로 함께 이야기하는 나방도 다시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오늘도 고맙습니다.